했어요? 담보책임 마찬가지죠? 자, 페이지 어디를 보시면 136페이지 보세요. 136. 자, 담보책임이라 되어 있죠? 자, 용 569조요. 이런 거 모의고사는 안 가졌죠? 모의고사 다 잤어요? 자, 담보책임이요. 자, 569조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죠.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여러분 136페이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 그럼 이것이 무효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취득해서 뭘 한다?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27번 보면요.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이고요. 228은요.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누구한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부 다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는요 매매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 자 570조 보세요.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을 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앞에가 지금 뭐라고 됐죠? 선, 악, 불문하고 이렇게 됐죠. 왜냐면 그냥 매수인 그러면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는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뭐냐? 줄거요.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요. 이행, 이익, 배상. 그 다음에 570조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계약 당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 계약 당시를 줄거 봐요. 그것은 뭐냐면 판단 시점이에요. 판단 시점. 법조문 570조의 판단 시점 이렇게요. 자, 230번을 한번 봐보세요. 230번 보면 타인의 권리 매매죠.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31은요.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악이죠. 악이라고 할지라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는 선, 악,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232번은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누구의 소유다? 병의 소유죠.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병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매수인 갑이 그 사실을 뭐 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뭐죠? 선이죠. 선인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고권은 인정된다. 청구권은이에요.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모두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병의 소유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죠. 뭐만 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죠. 이때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은 어디가 있죠?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만 있죠. 233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그래서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누구한테?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이게 손해배상이죠. 234는 타인의 권리 매매죠.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 선의. 그 다음에 줄고요. 이행 불능당시 시가죠. 이행 불능당시 시가.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을 의무.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그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요. 235는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한 전부가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의는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악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거기다가 해제권 행사,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71조죠. 선의의 매도인이 담보책임이죠.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다. 선의이다 이 말이죠. 누가 선이다?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의미의 담보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책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항은요 137페이지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냐면 안때라는 것은 뭐다? 악이라는 말이죠. 악인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뭐라고?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죠. 여기서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 말은 바로 밑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38페이지요. 자, 236번을 보세요. 맨 위에요. 236번 맨 위에 타인의 권리 매매죠.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죠. 알지 못한 그러면 뭐죠? 선이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못지않고 일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죠. 중요하죠. 그러면 선의 악의를 못지않고 해제하는데 선인 경우는 동그라미, 매수인 선의 손해배상. 선의는 손해배상. 매수인 선의 악의 할 때 선의 동그라미 손해배상이죠. 악의 동그라미. 악의는요 손해배상 X요.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72조가 일부 타인의 권리죠. 1항 보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그러면 뭐죠?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이다 이런 말이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대금감액을 청구하고요. 이 항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의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뭐한다? 해제하죠. 사망 선의의 매수인은 뭐한다? 대금감액이나 계약 해제 말고도 별도로 뭐를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237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대금 감액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맞아요?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악불문이죠. 옆에다 써 수량 부족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 수량 부족의 경우 수량 부족이죠.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 이렇게요. 그래서 수량 부족일 때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38번이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악의의 매수인 줄 것이면 뭔 행사할 수 있어? 대금 감액. 그런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안 되죠. 대금 감액만 된다 이런 말이죠. 239번은요. 갑이을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해서 100평인데 그중 10평이 병소. 항상 이런 말이 있죠. 그중 10평 동그라미 일부죠. 병소유 타인이죠. 이걸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갑이 누구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알지 못한다 선이죠. 매수인 선인 경우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수인 선이면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죠.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요. 대금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그래서 옆에다 플러스하고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요. 안 날로부터 1년. 왜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요 계약을 만 날로부터?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240번인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바로 밑에 선의의 매수는 계약 해제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플러스 뭐도 청구한다? 대금 감액 청구. 알겠죠?
241은 선의 매수인이죠.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42는요.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란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말이죠. 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 선의 동그라미 안날 동그라미죠. 선이니까 안날이라고 하죠. 몇 년이다? 1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안날부터 1년. 그 다음에 243번은요.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권이죠. 똑같아. 손해배상청권 줄 것이고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요.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573은요. 3절은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매수인이 선이 동그라미, 안날 동그라미, 악이 동그라미, 한날 동그라미 몇 년이다? 1년. 1년. 그렇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선의의 매수인 선의, 안날 몇 년? 1년 이내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574절은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은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암기하면 되잖아요. 원시적, 객관적, 그다음 뭐다? 여기요 전부냐 또는 일부냐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량을 뭐한다?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는 여기서 뭐로 간다? 574조 무슨 책임으로 가?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알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고 유효이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잖아. 감액 청구요. 감액 청구. 그러니까 유효이니까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부당 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전부가 무효죠. 전부가 무효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574조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죠. 이렇게 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 과실 책임 이건 전부가 무효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일 때 일부가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은 유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라고 그랬죠?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 다른 말로 아파트 분양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목적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다. 선이죠. 그때 뭐한다?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자, 245번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대금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도요. 대금도 수량 기준으로 한 거죠. 평당 100만 원 이런 말이잖아요. 평당 100만 원 이렇게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 악이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일부 타인의 권리.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47번은요. 수량 부족으로 인한 대금 감액 청구권은 누구만 행사한다? 선의의 매수인만 이렇게요. 248은요. 수량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계약 면적의 미달이라는 동그라미 일부 불능 이 말이죠. 일부 불능 574조 담보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자, 249번은요.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이 미달은 뭐라 한다? 일부 불능이죠. 이럴 때는 바로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가 없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거기까지만 줄 것이고 밑에 가서 원시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전부 불능일 때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250번은요. 매매계약 당시
이미 뭐죠? 이미 원시적이죠. 이미 일부 동그라미 멸시, 일부가 멸실됐죠. 선의의 매수는 대금의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권, 또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이미 멸실한 것은 일부 멸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잖아요.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알겠죠? 자, 575조를 보셔요.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제1항 매매의 목적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 선일 때, 매수인이 선일 때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타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앞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타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플러스 해제권 행사 X라고 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은요.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에 대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구나. 그러면 지역권이 없단 말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된 임대차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나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이런 경우는요. 언제부터? 안날이죠. 왜요? 우리가 이것을 용익권의 제한이죠. 이러한 경우는 누구만 청구한다? 선의.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하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의의 매수인만 있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자, 251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됐죠. 유치권의 목적 줄 것이고, 그럼 유치권의 목적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걸 샀는데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뜻이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약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의 계약 해제권 밑에다 써서 손해배상. 계약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만. 250에는요. 갑이 을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지상권이 설정 줄 것이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은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나는 못하죠. 지상권자가 하니까. 그걸 모르고 동그라미 매수, 선의의 매수인이죠. 모르고 매수.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는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죠. 매매의 목적 무려 253, 전세권의 목적 똑같죠? 전세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 밑에다 써서 플러스 손해배상을 써. 계약 해제 밑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거기 줄 것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다 써 목적을 달성 가능 시 해제권 X.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54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뭐가 있다? 대양력을 갖춘 임대차. 그러면 대양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동안에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76은요. 1번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동그라미 경매죠. 경매.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는 아무 말이 없죠. 근데 맨 끝에 매수인은 계약을 이제 바로 앞에 오면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알겠죠? 아무 말이 없죠. 그냥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항상 그냥 매수인 됐으면 그 앞에가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하죠.
보조라면 그 상환을 청구하죠. 그 상환이 뭐냐? 출제한 비용이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사망도요. 선악 불문하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55번은 보면요.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했다. 그런데 갑의 토지 외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 줄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사실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안 지죠. 저당권 설정 줄 것어요. 거기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때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때 담보 책임. 그냥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이 아니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럴 때 담보 책임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236.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막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뭐랬다? 출제했죠. 출제. 그러면 출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이 말이죠. 매수인은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매수인은 뭐를 불문하고 앞에가 선악 불문이죠. 출제 비용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상환을 청구. 이 상환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런 말이에요. 257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뭐가 돼요? 실행. 저당권이 실행이란 말은 뭐죠? 경매.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집을 산 것은 관계없어.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더니 나중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가 돼. 알겠죠? 이런 경우 몇 조다? 576조 담보책임이다. 576조 담보책임 이렇게. 여러분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 불문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이죠? 저당권 행사는 대금 감액청권이 있어 없어? 없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저당권의 행사는 제척기간이 없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없어. 1년 6개월 그러면 큰일 나.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다. 이렇게요. 자, 578이죠. 경매죠. 열대 경매 동그라미하고 그것은요, 그다 써 공경매. 옆줄 긋고 공경매라고 쓰고 옆줄 긋고 사경매 제외. 사경매. 공경매고 사경매 제외. 그 다음에 또 경매는 무효인 경우 X. 무효인 경우는 또 안 돼. 경매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유효해야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 경락에는 전 8조죠. 전 8조가 뭐죠? 권리의 하자에 관한 거, 권리. 거기다 이름 써요. 물건의 하자 X. 물건의 하자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뭐면 된다? 권리의 하자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물건의 하자. 왜? 전 8조니까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죠? 권리하자잖아요. 규정에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봐봐.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 딱 두 개만 나왔죠? 무슨 말이 지금 여기 없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잖아. 손해배상.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 계약 해제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은 없어? 손해배상.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죠? 경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저런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야? 먼저 일단 누가 책임지고? 채무자.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채권자. 이렇게. 알겠죠? 사망은요.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흐름을 알고 고지하지 않는다. 알고 고지하지 않는다. 그때면 그때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매에서는 뭐죠?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59는요. 갑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받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저당권 설정. 뭐가 설정이요? 줄과 저당권 설정.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냐? 봐봐. 그러면요, 여기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이 있고, 권리의 하자. 그럼 또 뭐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 경락받은 물건에 경락이는요. 담보책임을 충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권리에 하자는 담보책임을 충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경락을 받았는데 그 집에요. 그 토지에 저당권이 있다잖아요. 자기는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경락받는데 저당권이 있다잖아요.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왜? 여러분 그 밥 먹고 커피 마셨어요? 아직 안 마셨어? 예, 꼭 커피 마시세요. 알겠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말소 기준권리야. 말소 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이기 때문에 경매가 됐는데 경매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가 됐다는 것은 저당권은 당연히 뭐를 한다?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죠. 말소 기준권리에서 저당권은. 그러니까 경매가 됐는데 저당권이 살아남았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언제나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락받은 물건에 저당권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왜?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야 돼? 말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 줄거죠. 저당권 설정 이퀄 써 거기다가 저당권은 당연 무효.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당연 무효죠. 옆줄 긋고 담보 책임 X. 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576조? 이 행사가 경매를 하셨잖아요. 이 경매랑 다른 거예요. 어디하고? 그러니까 왼쪽에 576조 저당권 행사 있잖아요. 이거는 576조 거로 하고 지금 아니 여기 이거 뭐냐면 이것은 만약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뭐냐면 576조는 이렇게 가외 건물에 의리 있게 저당권 설정돼 있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을, 이 가외 집을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샀어. 매수인이 샀는데, 그러니까 저당권 있는 걸 샀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죠?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일단은. 그런데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저당권 일본이 그 다음이니까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말이지. 상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이럴 때는 576조다 이런 말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을 지고 물건에 하자는 담보책임 안 진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건물이 지금 여기 경매가 돼가지고 이 물건은 병이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 이 말이지. 알겠죠? 뭐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지금 576조에 관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압류, 감류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지금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는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없어져? 저당권부터 없어지는데 저당권부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는데 저당권은 그냥 살아남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원래는 등기부를 다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할지라도 저당권은 그러면 살아남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에서 이거 이하는 전부가 다 뭐라니까? 소멸하니까, 소멸.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 건물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경매에 있어서는 내가 경락받은 물건에 다른 권리가 있느냐. 즉, 나는 이거 경락받아가지고 임차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임차인이 있더라 이 말이지. 전세권자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일본에 전세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살아남았더라 이런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에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권리의 하자라고 그래. 그때 내가 경락받은 물건을 왜 여기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지 거기에. 그랬을 때는 뭐라 한다? 이 경매에 있어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대금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고.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259번은 그게 아니고 내가 경락을 받았어. 그러면 저당권이 지금 있다. 이걸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지. 왜?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니까 저당권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이 말 알겠죠? 자 260번요.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 줄고
물권 하자를 뭐다?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 그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그것은 물권의 하자라고 그래. 물권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 책임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렇게. 579조는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이런 것이에요. 579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최근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1일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서 월세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 이자를 100만 원 받기로, 갑이한테. 그런데 갑이 중간에 여기 5월 1일 날 이 갑이 을한테 가지고 채권인데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야 돼. 병한테 채권을 양도. 그럼 병이 채권을 양수하면서 뭐라고 한다? 5월 1일 날. 야, 그럼 10월 1일 날 만약에 우리 돈 없으면 어떡할래? 우리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병이 갑한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 내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얘기해. 그걸 먼저 담보한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냐면 이 항을 먼저 보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채권이죠. 여기 언제 5월 1일이죠. 5월 1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채권의 매도인이 갑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언제요? 10월 1일 날 우리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어디에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슨 말이냐? 10월 1일 날 병 너 을한테 가. 그러면 10월 1일 날 갔는데 을이 돈이 없다. 그럼 내가 책임을 질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항은 뭐냐? 일항은 지금 여기는 5월 1일이니까 10월 1일 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항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어. 오늘이 언제? 오늘이 10월 1일이야. 오늘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를 해. 채권을 판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병한테 팔면서 뭐라고 하냐? 병이 만약에 그럼 내가 지금 이따 가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돈 없으면 울 돈 없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아, 그때 10월 1일,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병이 뭐라냐? 만약에 지금 그러면 울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그런데 변제기에 이미 도달했어. 이미. 10월 1일이 변제기란 말이죠. 그럼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사람이요. 10월 20일 날요. 20일 날 갑이 병한테 이것을 을에 대한 채권을 넘기는데 이 병이 뭐라냐? 그럼 돈 없으면 어떡할래? 내가 책임을 질게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월 20일 날 그랬는데 20일 날 오전에 그랬는데 저녁에 병이 을한테 갔어. 근데 을이 돈이 없대. 그걸 우리 뭐라냐? 이것을 봐봐. 변제기에 이미 도달했다. 10월 1일이 됐다 이 말이죠. 채권의 매도인이 갑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을이 반드시 돈이 있다. 없으면 내가 대신 줄게 이 말이죠. 자력을 담보할 때는 언제요? 매매 계약을 할 당시. 여기 봐봐. 지금 오늘이요. 오늘이 이러면 10월 20일이라고 해봐. 10월 20일 오늘이. 그러면 10월 1일 날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이 지금 10월 20일이란 말이죠. 10월 20일 날 갑이 지금 을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병한테 채권을 양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오늘 을한테 가 병이. 그런데 을이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다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오늘 갔는데 을이 돈이 있더라? 그러면 갑은 책임을 안 지죠. 그걸 우리 뭐란다?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을 질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580조를 보세요. 물권의 하자죠? 이랑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죠.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이죠. 악이다 과실했으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이게 목적물의 하자. 이랑 봐봐. 이랑 580조예요.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거기 주고 봐. 목적물의 하자. 그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자, 이 항 봐봐. 물권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 동그라미 권리의 하자 이 말이죠. 경매는 뭐다? 권리의 하자다 이런 말이죠. 권리의 하자. 경매는 권리하자. 자, 262번은요. 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알았다 악이죠.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안 진다.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려면 매도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263.
갑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울로부터 과실 없이 가옥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약의 해제나 뭐가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264. 하자가 존재하는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의 경우는요, 항상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265. 매도인이 기계를 공고하면서 줄거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객관적 하자설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객관적 하자설 이렇게. 자, 266.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관련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줄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법률적 장애라고 얘기하고, 법률적 장애 이퀄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해. 물건의 하자 이렇게. 자, 581조 581조는 뭐냐면 특정물이고, 581조 종류물이죠. 자, 2항 봐봐. 2항 아주 중요해. 불특정물의 하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줄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줄 것이죠. 이꼴 완전물, 있네 옆에 죄송해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중량선 더 끝이죠. 맨 끝에 어디에는 없다 이 말이. 특정물의 하자는 없어. 완전물이라는 것은 다른 걸 갖고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물에만 있고 특정물에만 없어. 작년에요 2군데나 정답을 했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항은요 282조는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에 관련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267. 종류 매매에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반드시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268은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시 줄과 판단 시점이죠.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 갑이 부담하는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공표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한다 줄고요. 하자의 발생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 이렇게. 그다음 269는요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죠. 종류로 지정된 건 여러분 종류가 뭐가 물건이죠. 물건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 한다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584조로 보세요. 담보책임을 면제죠.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이라든가 감경이나 가중하는 거 다 유효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 있죠. 그때는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뭐 별로 어려운 것들 아니고요. 담보책임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환매했어요, 안 했어요? 환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 안 했죠? 임대차 교환까지 했죠? 그래서 임대차는요 오늘요 전부 다 우리 오늘 뭘 봤냐면 기본 강의 때는 뭘 봤냐면 부속매수하고 지상물하고 그 다음에 비용산 청구를 봤죠? 세 가지를 봤는데 그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요 법조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것을요 처음부터까지요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